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한번 봐볼 건데, 신성델타테크 금요일날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은 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하면, 결국 상승을 시작을 했으나 좀 밑으로 많이 밀리고 끝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그런 만큼 우리 주주님들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솔직히 APS 논문이 이번에 등재가 됐죠. 미국 물리학회에 논문이 등재가 됐는데 이러한 역대급 호재를 가지고도 이거밖에 오르지 못해? 라는 마음에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자, 그 흐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가가 상승, 폭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결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호재 기사죠. 그런데 이 호재 기사는 준비가 됐네요. 그런다고 했을 때 뭐가 더 필요하냐? 거래량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는 거지. 이 둘 중 하나만 결여돼도 사실 쉽게 오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기사죠. 자, 구리치안 아파타이트에 대한 황도핑의 효과에 대한 논문인데, 이게 결국 무슨 소리냐 하면 LK99 초전도체란 얘기예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했나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LK99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과학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구리치환 납이요. 이거 부도체는 아니죠. 정확히는 비자성체예요. 비자성체. 그리고 몰트 전환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황을 도포를 했더니 초전도체가 된대요. 이게 원래 아카이브에 발표된 발표 내용이에요. 그런데 LK99 그러면 진짜로 그런지 한번 해보자 하고 재현을 했는데 재현이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LK99 사실상 부도체다, 비자성체다 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액셉티드 페이퍼 보이세요? 지금 미국 물리학회에서 APS 제일 권위 있는 물리학 논문지에 지금 게재가 된 건데, 이게 게재가 된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논문을 보면 LK99가 아카이브에 올라온 대로 재현했더니 0.24%의 확률로 재현이 된대요. 이게 재현이 되겠어요? 사실 안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 만큼 계속해서 LK99에게 계속 시달렸던 사기극이다라고 시달렸던 이유 뭐예요? 재현을 못해서요. 재현을. 근데 말하자면 이거 재현 논문이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그 황의 구조를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석배 교수님이 말했던 거랑 똑같이 방막 구조의 초전도성을 띠는 1차원층의 방막층이 발견이 됐고, 이 상태로 완벽한 구조 재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의 구조대로 지금 진행을 했을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서 영하 13도에서 초전도성을 띈다라고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결국 영하 13도만 돼도요, 사실 프레온가스나 기타 냉매로도 냉각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180도 근처, 즉 이것도 굉장히 높이 올라와서 고온 초전도체라 부릅니다. 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얘네들은 액화 질소가 들어요. 근데 그 액화 질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우리 영하 13도 많이 보지 않아요? 우리 냉동실 온도 제일 낮게 설정해도 영하 18도예요. 즉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논문에 단서 달린 게 있어요. 완벽하게 구현은 못 해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황 도핑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해냈다라는 재현 논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로 LK99 말한 대로의 구조 결정 갖고 들어가면 초전도체 맞다라는 결론이에요. 그걸 그냥 사설에서 인정했다? 우리끼리 구두로 인정했다? 아니요. APS에서요. 자, 이러한 역대급 호재가 나왔는데 왜 올라가지 못하냐? 이때랑 달라서 그래요. 이땐 거래량도 좀 많이 붙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뉴스도 나왔었죠.
솔직히 조금 기분 나쁜 얘기하면 우리 APS 미국 물리학회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 말고 APS라고 말하면 이게 미국 물리학회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자, 이게 당연한 게 얼마 전에 나온 논문 중에 공기역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6%의 공기 저항을 개선하는 거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6%면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초전도체에 관심 없는 사람이 APS에서 LK99가 초전도성이다 라고 인정하는 논문에 대해서 받아봤을까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터지는데요? 특허요. 특허는 나오면 분명히 기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 말고도 주식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쏠리게 되고 그게 지금 수급으로 치환이 될 건데 반대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미 초전도성 인정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특허 나오기 전에 저점일 때 우리 최대한 많이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상황도 좋아요. 계속해서 미끌어내려던 주가가 어느 한 힘에 의해서 자꾸 해서 횡보하는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 그럼 뭐예요? 더 이상 내려가는 저점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특허가 언제 나오냐긴 해요. 이것도 좀 답답하기는 해요. 사실 보면 결국 지금 또다시 특허 고객 정정 신고서가 수리가 됐고 아직 대리인에 대해서 접수 중인데 이렇다 할 액션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APS 논문이 통과됐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특허청에 대한 압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부터는 중국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지금 파생 특허랑 관련을 해서 로열티에 대한 계약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자, 여기서 특허청이 등록을 안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얘네가 파생 특허를 등록을 못 해요. 국제 특허는 무조건 출원 기준입니다. 출원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됐을 수밖에 없고 이게 먼저 된 만큼 얘네들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등록을 거절한 명분도 없어요. 그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등록에 대한 눈치를 보는데 지금은 정부나 아니면은 좀 세계적인 관심에 대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특허청이 이제부터는 다른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예상하는 날짜보다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특허청 입장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질이라 그래서 저온 초전도체 학회 얘네들이 초전도체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인 공무원인 만큼 최초라는 거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미 이제 수수는 등록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언제 나오는지 사실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등록이 된다라는 건 우린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수급 따라서 진행이 돼 가면서 결국은 호재 기사까지 나온다,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폭등이 나오는 시나리오로 가게 될 건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19일 날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19일 날 지금 21선과 5일선 사이에 갇혔네요. 5일선을 끌어올리면서 교차를 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하면 상승이 나와야겠죠. 그럼 뭐예요? 19일 날 일단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이 구간 벗어나기 전에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은 차트상으로도 지금 쌍바닥을 찍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호재 기사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대감도 지금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저점이에요. 매수하셔야겠죠. 그런 만큼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 구간에서 좀 많이 띄어져 있어요. 그런 만큼 타점 굉장히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번 21선 부딪히면 3번 바닥 찍고 가겠죠. 그런데 21선을 넘어선 다음에 61선까지 빠르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19일 날 내려갔다 상승을 할 건지 바로 상승이 나올 건지 이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명절 때 할 거 정해졌네요. 명절까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세요. 그러면 19일 날 가닥이 잡힐 거예요.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갈 건지 아니면 상승이 바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예측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명절이잖아요. 정보를 모으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 구간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도 내려갔다 올라갈지 상승을 할지 예측도 못하겠고 이거를 확인받는 방법도 몰라서 타점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010-4892-9671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비용 받는 거 없어요. 무료예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명절 지나고 나서 이제 흐름 많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APS 논문 통과되고 나서도 거래량은 적은데 오르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이거 뭐냐면 지금 살 사람들은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고, 그런 만큼 이 구간 넘어가면서 관심받고 특허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 나와야 돼요. 그런 만큼 정보 철저히 아셔서 19일 날까지요. 이날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겠다,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정보나 이슈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게 신성델타테크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18일까지 취합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시나리오 나오겠죠.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내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거 없어요. 비용 드는 거 없는 만큼 이 비용 여기다 쓰시고,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도 너무 이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고, 그런데다가 지금 흐름도 신성델타테크에게 유리한 웃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런 만큼 명절 내 철저하게 준비해서 바로 상승하는 장에 편승해서 큰 수익 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 준비가 너무 어렵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자,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신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 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방 소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이름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 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 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역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 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라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 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들여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량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 과하게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 타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도 타점을 드리는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